주말을 앞두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많이들 속상하실 텐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에서요, 두산호틱스의 주가가 왜 앞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두산호틱스를 매수를 하셨더라도요, 하염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내 주식이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고 두산호틱스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더라도 이렇게 오르질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 있는 건가? 혹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맞나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요, 감히 두산호틱스가 무조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 말만 믿어보세요 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서 두산호틱스가 앞으로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좋은 이야기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방송, 무조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방송, 저는 그런 방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두산호틱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두산호틱스를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이 두산호틱스를 보유하는 것이 맞는지, 두산호틱스를 어디에서 담는 게 맞는지, 어디에서 파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꽤나 중요한데요,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때는 올 겁니다. 하나씩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저는 오늘 두산호틱스가 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근거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 언제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 영상 안에 모두 담아드릴 테니까, 제가 비록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하나는 진또백입니다. 네, 진또백이에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다같이 힘내보자라는 의미로요, 좋아요 버튼만 꼭 눌러볼게요. 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주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쌍남이가 신고가 돌파하는 순간 여러분을 위한 신바람 나는 노래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 쌍남이 신바람 나는 노래 불러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호가창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서 두산호틱스와 관련된 호재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호가를 보시면 나 이 가격에 매도할게요 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대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안 오른 걸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요. 이 주식을 여전히 야금야금 그래도 좀 탈출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니까 세력들은 이런 물량들을 야금야금 모아오고 있는 건데요. 자, 왜 매집인지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속으로 박정원의 11년 승부수. 11년 승부수라고 합니다. 두산호틱스가 깡통에서 밥통이 될까, 이런 제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흥미로웠냐면, 정말 두산에게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이요, 중요하지 않은 회사였다면 두산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요? 박정원 회장이 여기까지 두산로보틱스를 끌고 왔을까요? 두산로보틱스는 갑자기 튀어나온 테마주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주가가 지금 이렇게 속상한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두산의 그룹 차원에서,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 차원에서요, 두산로보틱스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얼마나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미래 승부수를 띄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 지금 떨어진 거 불안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조 원이 넘어가는 블록딜까지 얼마 전 진행이 됐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조 원이라고 하는 물량은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닙니다. 두산이 진행을 했었던 PRS 조기 정산이 되면서 증권사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고, 증권사들이 들고 있었던 1170만 주를 블록딜을 진행하면서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 1조 원 누가 받았을까요? 주가 안 오르는데 왜 받았을까요? 저는 두산호틱스의 진정한 가치를 이미 내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두산로보틱스 우리 마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두산에선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 그 계획을 알고 있으면 우리 주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보여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좋아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두산로보틱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측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죠? 그런 위기 속에서 만약 두산로보틱스가 알짜 회사가 아니었다면, 돈이 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냥 팔아치우는 게 맞고 정리하는 게 맞는데 두산로보틱스는 포기를 안 합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야 됐던 순간도 있고요. 오너이가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담보로 국채은행에서 3조 원까지 빌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존폐 위기 속에서도 박 회장은요, 박정원 회장님은 로봇의 두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축이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괜히 뭐 박정원 회장님을 미화하려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두산로보틱스를 미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2조 원이 넘는 자금 수혈을 하던 두산중공업이 부실해지고 12조 원에 달하던 그룹, 12조 원, 이때 정말 끔찍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룹 차입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무려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로보틱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는 단순한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분야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두산로보틱스를 상장하죠. 두산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두산의 주가가 당일에 20% 급락을 했었어요. 두산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은 알맹이만 다 빼가고 껍데기만 남았네라는 이런 좋지 않은 심리도 당시에 있었고요. 밥캣과의 합병 이슈 당시에도 많은 우려들이 함께 존재했었죠. 그런데 지금 결국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가 전면적으로 함께 이 AI 로봇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박정원 회장님께서 이 두산로보틱스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엔비디아와의 이런 기술적 동맹, 밀접한 사업협력,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결국 미래, 두산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부가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이미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는 AI 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실적 반등의 청신호도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기사다. 이 기사 너무 좋네. 미국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의 연결 편입과 북미 시장에서 매출도 증가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뭘 확인했어요? 두산은 갑자기 뭐 로보티스 하겠다고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존폐 위기 속에서도요, 이 두산로보틱스 포기하지 않고 두산타워까지 팔아가면서, 두산타워도 팔았었거든요. 두산타워는 팔아도 두산로보틱스는 못 판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고 지켜왔어요. 그럼 이제 두산이 두산로보틱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우린 알았죠. 자, 여기서 질문 나오실 겁니다. 상단님, 우리 그런데 주가 왜 이렇게 안 오르죠?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의 하락세만 보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2025년도부터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함께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이에요. 맞나요? 하나씩 정리해보죠. 두산로보틱스는 두산그룹의 미래다라는 거, 로봇이 미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주가는 우상향을 하는 와중에 하락이 변동성이 커진 만큼 크게 나왔을 뿐이다. 세 번째,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와의 기대감은 이제 초입에 놓여져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해낼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면 한 시점에 놓여져 있죠. 네 번째, 저는 이 두산로보틱스 방송을 정말 꽤나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두산로보틱스라고 검색만 하셔도요, 뭐가 나옵니까? 제가 상장 당시부터 현 시점까지 수년째 분석해 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수년째 분석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뼛속까지 두산로보틱스를 분석하고 분석해 오고 있고, 이런 방송하는 사람은 두산로보틱스 유튜브 전체를 통틀어도요, 저 말고는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생생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진심이고요, 여러분도 두산로보틱스의 진심입니다. 같은 마음인 사람끼리 뭉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구독해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라면 일단 클릭만 하셔도 입장할 수 있는 소통방, 제가 설명란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만 해도 입장 가능하고, 입장해 놓으시면은 제가 종목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시장 상황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두산로보틱스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외쳐볼게요. 다같이 두산로보틱스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란 이야기예요. 댓글로 돈벼락 외쳐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다시 그 얘기 들어갈게요. 제가 얘를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어떤 시점이냐면 엔비디아와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로봇에 대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로봇 산업 전반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었어요. 지금 이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7월달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두산로보틱스 2분기 실적 발표다. 지금 아이아 담당자가 지금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응? 아이아 담당자가 주주들의 전화를 안 받는다?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얼마나 바쁜 일이길래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아요. 미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좀 전화해 보셨나요? 안 받아요.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게 많아가지고. 뭐 아이아 담당자가 안 알려준다면 내가 해야죠. 자, 뭘 알려드릴 거냐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죠?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 로봇은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다. 그 기대감이 이제부터는 성장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줄 때예요. 충분히 그 흐름이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이제 로봇주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걸 보여주면 우리 주가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면 반도체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신호탄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다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 로봇을 정조준하면서 지금 감히 상상조차 못할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맞죠? 결국 반도체가 저렇게 크게 가는데 그 반도체가 결국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장을 겨냥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차후에 이 AI만큼이나 로봇주도 어마어마한 급등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두산그룹 차원에서 두산로보틱스를 이렇게 미래의 사업으로 보는 이유가 있다. 우리 두산로보틱스가 100만원 가지 말란 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에서 말이죠, 야, 이제 증명이 되네. 야, 로봇주 이제 정말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엔비디아와의 재료도 남아있고, 얼마 전 그 블록데이 참여했던 애들 누구냐? 얘네 1조 원 참여했어.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는 찰나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 원엑시아 인수했던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주잔고가 분기 실적의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해버려. 그럼 얘는 뭐예요? 야, 두산로보틱스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는데 이거 연간 최대 실적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23년 4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169억 원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2026년도 1분기에 153억 원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두산로보틱스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이야기고, 2026년도 2분기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연간 사상 최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원엑시아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이어지고 있다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제가 강조드린 건 만약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지 못하더라도 수주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만히 된다면 2026년도 3분기, 4분기에 모멘텀이 붙을 거예요. 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바로 나오면은 단기 상승 가능하고 3, 4분기로 기대감이 미뤄지면은 올라가다가 약간은 좀 쉴 수 있어요. 헌데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또 하나 중요한 카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카드가. 그 카드가 무엇이냐? 첫 번째, 9월에는요. 펜실베니아 신규 공장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지가 현재 공장보다 4배라고 해요. 4배 규모고 캐파가 정말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는데 그게 또 매출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수주 잔고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9월달 펜실베니아 증설 완료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따내는 건 시간 문제라 볼 수 있죠. 그럼 두산로보틱스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두산로보틱스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게 되는 증시의 자본이 두산로보틱스로 쏠릴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는 와중에 딱 그림 좋게 딱 하고 엔비디아가 등장해봐요. 야, 엔비디아랑 이거 할래? 우리 사업 구도 잡혔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근데 그게 오늘 나왔다? 자, 단독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기사 좀 좋아하거든요. 상세한 내용도 있고 두산 AI 휴머노이드 로드맵 전격 공개, 독일 점유율 10배 폭풍 성장 정조준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조준을 선언했어요. 자, 두산로보틱스가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유럽 자동화 기계 중심지인 독일, 자, 독일은 유럽의 제조 심장이죠. 2030년까지 최대 10배 성장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까지 제시를 했어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유럽 법인을 확장 이전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총괄하는 체계를 완성을 했는데 이 현지에서 지금 애프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S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유럽이나 북미는 AS 서비스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AS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AS 서비스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고객사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목받는 부분은 엔비디아와 차세대 기술 협력을 통한 풀스택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는 거죠. 자, 제슨 토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 AI 전문 최고 기술 책임자를 영입하고 고도화된 머신러닝 솔루션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모멘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증시는 두산로보틱스의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게 될 거예요.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현재 두산로보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료들 100만 원까지 견인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주가가 절대 못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못 올라갈 거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무조건 빠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잣대는 빠진다라는 것에 적용이 가능하면서 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겁니까?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안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두산로보틱스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던지는 물량을 저렴하게 하루하루 모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금 여기에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주가를 저는 찍어 누르고 있고 일부러 시장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블록들 1조 원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미쳤다고 누가 1조 원을 태웠겠습니까? 1조 원이 들어온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안 가는 겁니까? 1조 원을 블록딜에 참여한 주체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떨어진다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뜻으로 이 주식 여기서 매도 안 된다. 세력들이 바라는 대로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버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응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포기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맞서 싸울 겁니다. 함께 맞서 싸워 드릴 거고요. 7371, 7454 여기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지금 남겨놓으세요. 말씀을 드렸던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후반영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영상 구독하시고요. 7371, 7454기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남기면 됩니다. 구독만 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부터 시작해서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문자 알림부터 VIP급 정보 제공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뭐 VIP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제 번호를 그래서 가급적 꼭 저장해 놓으세요. 제가 뭐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따로 뭐 다른 전화로 막 전화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화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오늘 참 속상한 하락이 나오는 와중에 그래도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은 숨죽이면서 우리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이 팔아줘라. 더 많이 절어박아게 나한테 물량을 내놓아라.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의 물량들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세력들은 주가를 나중에 큰 상승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비싸게 팔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흐름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 흐름 이용하기 위해서 함께 뭉쳐 싸워야 되고요. 두산 로보틱스라고 종목명 꼭 남겨놓으세요. 함께 맞서 싸워봅시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참여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힘이, 에너지가 우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